혼란과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리더를 갑자기 주목합니다. 리더십은 상당히 폭력적 행위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리더와 팔로워 사이에 온갖 갈등이 생겨난 거죠. 리더십은 자기를 이끄는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자기를 이끌고 가는 것의 문제라는 거죠. 제가 주로 만나는 분들은 이제 중간 관리자, 그러니까 팀장급 사람들이 가장 많긴 했는데요. 이분들의 얘기를 쭉 듣다 보면 굉장히 많은 걸 하소연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윗사람의 과도한 요구 때문에 괴로워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조금만 더 질문을 들여다보면 마음은 굉장히 유약한 분들이 많았고요. 내적인 스트레스, 불안감, 또 갈등, 이런 걸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을 받고 있는 중간관리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 중간관리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죽어버린 것이 아닌가. 실제 이분들은 너무 위로부터의 과도한 요구, 또 젊은 세대들의 스타일과 성향에 본인들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내적 스트레스 때문에 상당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조직의 미래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를 생각해 볼 때 중간관리자를 살려내는 것이 우리 조직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기폭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경영자들은 고도성장기의 성공 경험을 축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탁월한 리더십을 발현해 오셨지만 그들의 방식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는 저는 한계가 좀 있다고 느껴지고요. 또 하나, 젊은 세대들은 매우 독창적이고 개성 있고 능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이 친구들은 어느 한 조직에 깊이 있게 헌신한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약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그나마 중간관리자들이 그래도 젊은 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 경영진들이 가려고 하는 전략적 방향성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을 인파워 시켜낼 때 조직 안에 새로운 문화적 실험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는 항상 선진 글로벌 기업의 문화를 늘 카피해 오는데 여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더 이상 카피할 수 있는 문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스스로 새로운 창조적이고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문화적 실험이 일어나려면 이 중간 관리자들에게 보다 과감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이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룸들을 잘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절실히 하고 있습니다. 리더로 성장하는 사람들,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리더를 받아들이고 있나요? 현실 속에 있는 대부분의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역할을 매니지먼트 수준에서 이해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건 주어져 있는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관리하는 문제인 거죠. 근데 사실 리더십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좀 더 불확실한 상황을 돌파하는 방법으로서 사람들을 고무시켜내는 힘인데, 그런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매니지먼트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또 회사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교육 훈련의 컨텐츠들도 뭐뭐 하는 방법, 뭐뭐 하는 기법, 뭐뭐 하는 툴들을 주로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니지먼트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던 나머지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는 때로 굉장히 무능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주 하는 말은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윗분들이 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한테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저는 사람들과 어쨌든 그런 현실들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현실들을 같이 공감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좀 위로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리더십을 잘 발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하는 훈련을 하려고 해요. 제가 의도적으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질문을 많이 던져보고 스스로 질문을 자꾸 만들어 보게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각자 답을 찾아보게 하는 거죠. 수동적으로 어떤 기법을 그냥 자기에게 딱 장착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질문으로부터 자기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드려서 그 불확실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내적 힘, 이런 걸 좀 길러드리려고 합니다. 운이 좋게 교육이 끝날 때쯤 되면 그런 고백을 또 많이 해주셨어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리더십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시게 됐다는 분도 많았고, 또 단순한 기법 같은데 현혹되기보다는 좀 더 근원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또 의미 있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실험 과제를 만드셔서 그런 걸 현실 속에 적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11살짜리 꼬마가 있었어요. 제 학생이었는데 봉제 공장 시다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제 손을 붙들고, 선생님은 많이 배우신 분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21~22살짜리인데, 그래서 그냥 그 어머니의 통곡을 하는 걸 다 듣고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놓은 순간을 이용해서 그 집을 도망쳐서 나왔어요. 도망쳐서 나오는데 제 뒤에다가 어머니가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당신이 오면 자기가 더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날 어쨌든 그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거리를 뭐 한참 배회했어요. 내가 누군지도 계속 묻게 됐고,